아니야. 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입니다. 해운대 아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입니다. 연휴 끝나고 나서 며칠 일하는 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긴 연휴가 있고 난 뒤에는 늘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라이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거듭거듭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이 스토리로 또 많은 감동도 받고 리크루팅할 때 내지는 매니아 소비자 만들 때 저런 거리가 있었는데 내가 못 써먹고 있었구나. 나 혼자 그냥 아는 이야기로 그냥 끝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스토리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로드맵이죠. 목표. 아무리 좋은 프로모션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목표가 없고 로드맵이 없다면 나침판 없는, 그러니까 우리 내비게이션 없는 모르는 길을 계속 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대하시고요. 자, 첫 번째 순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액션 굿뉴스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 보기에도 굉장히 다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스타일. 그래서 대기업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꾸준하게 잘하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이정원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정원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김지영 황민혁 스폰서님, 그리고 그룹장님은 문희선 홍무진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출연을 처음 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출연을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장님 처음 보는 분 많으니까 마이 스토리 시작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삼성에서 근무하던 회사원이었습니다. 예쁜 걸 좋아하기는 했지만 제 자신을 꾸준히 관리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저희가 제 회사 생활로 스트레스가 좀 많았었고 그러면서 피부가 아주 거칠어지고 엉망이 될 때쯤에 진 언니를 통해서 김지영 스폰서님을 소개받아서 데모를 갖게 됩니다. 그날 처음 만났거든요. 2시간 넘게 피부에 대한 설명하고 다른 설명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엘라스틴이 샴푸가 아니라는 거 또 시작해가지고 제가 알지 못했던 피부 구조 이야기 그리고 제품 속의 원료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까지 진짜 새로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유스킨이라는 회사의 철학에 조금 깊이 반하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나마 괜찮은 연봉과 안정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었지만 제 삶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신입을 육성하는 사내 강사 업무를 맡고 있을 때 거의 매일 밤 한 10시, 11시에 퇴근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일 자체는 재밌었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삼성회사의 철학이나 창립 이념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스킨의 제품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걸 쓰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지키고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제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진정성 있게 다가왔었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모든 화장품을 올 브랜드 체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파마렉스하고 유스킨의 찐 소비자가 되어가지고 4년 동안 진짜 이 제품 아니고는 다른 걸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데모를 하게 되면 너무 이제 보여주기식 뭐 기술적인 거 이런 쪽으로만 막
집중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거는 진짜 내 얼굴에 바르기도 싫을 정도로 그죠? 예 완전 찐 맞습니다. 매니아가 됐다. 우리가 대모를 잘했다라는 것은 이런 소비자를 만드는 게 대모는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는 뭐냐면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스토리가. 맞습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싶다. 아, 내가 화장품 하나만 이렇게 써도 지구를 보호하는 일원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사장님이 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제 감동이고, 그죠? 거기서 감흥을 얻어서 또 사람들한테 또 전달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장님이 제가 이제 훅 지켜본 바로는 아주 조용히 자기 할 역할을 꾸준하게 잘하고 계셨는데 성과도 물론 꾸준하게 잘 나고 있고 근데 요즘에 부쩍 사업 에너지가 막 올랐단 말이죠. 네. 예. 그렇게 된 계기가 있고 과정이 있는지 그것도 인제 같이 한번 나눠 볼까요? 음. 네. 인제 사실 쪼금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제 에너지가 쪼끔 떨어지는 걸 느끼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인제 윙스 보상이 바뀌면서 진짜로 새로운 멤버가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DCSV를 제대로 해 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생겼었습니다. 음. 근데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부족하고 아쉬운 그런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인제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희 거점을 잘 활용해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행동으로 성과를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 소비자한테 이렇게 던지는 타이밍하고 말, '저런 비유를 하는구나. 저런 자연스러운 반론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스토리를 잘 짜 가지고 전달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배우고 한번 연습도 해 보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에 고객들한테 저도 한번 맞춰 보고 하는 과정에서 제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많은 이야기 속에 현장에서 배운 대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 에너지가 살게 되고 같은 말을 했는데 인제 클로징이 좀 더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음. 그렇게 저는 새로운 고객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 4 월에는 제가 목표했던 DCSV 2,500을 추가로 달성하는 걸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들은 사업 미천 창고예요, 여러분. 사업 미천 아 창고. 그래서 늘 스폰서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잘 나갈 때는 그냥 나가다가 힘들 때만 스폰서 찾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죠? 근데 옆에 이렇게 딱 붙어서 또 사장님도 대단하신 게 그냥 볼로 보지 않아요. 허투루 보지 않고 '아 저 때는 어떤 얘기를 하나? 아 저 때는 저 비유를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핵심을 딱 찾아서 그대로 또 활용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보이셔서 지금 또 에너지가 굉장히 막 오르고 있다라는 걸 여실히 지금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 목표 궁금합니다, 사장님. 네. 지금도 이제 정말 잘하고 있는 파트너와 사장님께도 저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스폰서이고 싶고요. 또 음. 지금 현재 저희가 스폰서님하고 그 파트너 사장님하고 같이 협업으로 콜드를 하면서도 제가 평소에 조금 어려웠던 초대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파트너 사장님과 부산 리플레이 달성하고요. 홋카이도까지 이뤄내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장님 응원하실 거예요. 이종원 사장님 응원 많이 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MC 원픽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후킹 멘트로 여러분 자극을 시킬지 여러분 들었을 때 소비자의 마인드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저 얘기를 내가 들으면 어떤 느낌이지? 그러면 '아 체험받고 싶다.' 이러면 성공한 거거든요. 예. 당장에 막 '사고 싶다.'가 아니에요. '체험받고 싶다.' 그렇게 연결이 돼서 매니아 소비자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 박승혜 사장님 후킹 멘트 MC 원픽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랑연라인 Z그룹에서 사업하는 박승혜입니다. 스폰서님은 매력 만점 MC문 500만 장자 문희선, 홍우진 사장님이십니다. 네, 한 주간 잘 활용해 보셨나요? 네, 잘 활용하셨으리라 믿고 오늘 준비한 내용 나누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자극하면서도 감성적으로 끌리는 부스트 후킹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트렌디하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20대 여성에게 하는 후킹 멘트입니다. 스마트폰만 스마트한 게 아니죠. 피부 관리도 스마트해질 시간. 앰플, 세럼 다 좋죠. 그런데 부스트와 함께면 게임 끝! 화장 잘 먹는 날? 저는 그냥 부스트한 날이에요. 기초 제품이 안 먹는 느낌? 부스트 안 해서 그래요. 바쁜 일상의 30대 여성에게 하는 후킹 멘트입니다. 두드릴 필요도 흡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부스트가 다예요.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흡수입니다. 그래서 부스트예요. 딱 2분이면 나이 들지 않는 피부를 만날 수 있어요. 40대에 피부 고민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관리 콜! 바쁜 아침, 퇴근 후 피곤함, 부스트는 그 2분을 바꿔줘요. 탄력과 노화 관리가 필요한 40, 50대 여성에게 하는 후킹 멘트입니다. 주름, 탄력, 광채 하나씩 고르지 말고 부스트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 엄마도 딸도 아들도 감탄한 피부 변화, 이게 부스트랍니다. 피부 지금보다 5년 전으로 돌리고 싶다면 부스트 하세요. 기초만으론 부족했던 이유, 악건성까지 잡아주는 뉴스킨 부스트로 느껴보세요. 실용성을 중시하는 남성에게 하는 후킹 멘트입니다. 나이는 자연스럽게, 피부는 당당하게, 남자도 피부가 경쟁력입니다. 20대는 미리, 60대는 다시, 누구나 다시 피어날 피부를 위해 세럼은 이제 바르는 게 아닙니다. 작동시키세요. 부스트로. 남자의 품격은 피부에서 시작됩니다. 난 매일 아침 2분이면 피부 관리 끝나는 스마트한 뉴스킨 부스트한다. 체험 받아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부스트 후킹 멘트로 고객 확장 파이팅해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는 고객 입장에서 막 들으면서 저 얘기가 나한테 확 다 와닿네 이런 내용들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거의 대부분이 저 얘기 해야 되겠다, 저 얘기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드실 건데 우리 이기수 사임 어떠셨어요? 남자의 품격은 피부부터. 세럼은 작동시키는 거래요. 이것도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후킹 멘트 우리 그 포인트 리더방에 박승혜 사장님께서 계속 올려주고 계시니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오늘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를 후킹하게 한번 던져볼까?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후킹한 멘트로 많은 분들의 또 동기부여를 시켜주신 박승혜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성의도입니다. 성의도. 성의도 그 앞에 있지요. 네. 누구나 도전 가능한 로드맵인데 와 로디맵이래나 어제 밤늦게 했더만은 밤늦게 찍다 오타가 났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찰떡까지 알아보십시오, 그냥. 어이구 바로 바꿨네. 우리 또 박지아 또 우리 사장님 센스쟁이. 누구나 도전 가능한 로드맵 다시 한번 단디 점검해 보자. 오늘 우리가 로드맵이 요번 연도는 많은 것 같아요.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로드맵을 막 이렇게 또 짰다가 저렇게 또 짰다가 근데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로 연결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정리를 나중에 할 건데, 그 정리된 로드맵을 보면 이번 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연도인지 한 번 더 확 하고 와닿을 겁니다. 네, 나중에 이 시간 한 번 더 마련하고요. 자, 다음은 메인 게스트 시간입니다. 자, 메인 게스트 어저께 이어서 또 2부 이기수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리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언 가족 여러분.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파마넥스의 제품, 그 두 번째 시간 에스테라에 대해서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테라 1, 2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 여성 건강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아마 뉴스킨 사업자들은 에스테라 1, 2가 뭐 블랙커런트 성분에 들어있는 그 감마리노알렌 성분이라든지 회화나무에서 추출한 제니스테인이라든지 아마 이런 성분들은 제품 공부를 하면서 다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꼭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성분과 또 현장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머릿속에 콕 박혀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립선과 유방암을 예방하는 화학 물질이 있다라는 게 연구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로 한 네 번째 줄에 보면 CLA, 이소플라본, 인돌3 카비놀, 칼슘 디글리카레이트라는 이런 성분들은 유방암을 예방하는 보충제로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게 연구 논문에 나와 있고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메인으로 사장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에스테라 1, 2에 들어있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인돌3 카비놀은 십자가 식물, 배추라든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이런 식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박스 쳐놓은 데 보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자리 잡지 못하는 방법으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여주면 친구분들이 그런 얘기, 야, 그럼 브로콜리 많이 삶아 먹으면 되겠네. 이런 얘기 해요. 문희선 MC님, 혹시 집에서 네. 키우던 황소가 배 터져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미련한 황소가요. 네. 콩깍지를 콩 털고 난 콩깍지를 외양간 옆에다 쌓아놨더니 그걸 밤새 다 주워 먹고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인돌3 카비놀로 항암 효과를 얻으려면 브로콜리를 황소가 배 터져 죽을 만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 십자가 배추라든지 콜리플라워, 브로콜리로는 인돌3 카비놀을 내가 원하는 만큼 섭취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농축하고 제품화한 그런 파마넥스 에스테라 1, 2를 먹어야 되는데, 자, 저는 또 더 특히나 의미가 있는 건 어제가 어버이날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물 하셨습니까? 아마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죠.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다 하고 또 현금을 들이셨겠죠?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님들이 그 돈 못 쓰세요. 근데 저는 에스테라 2를 꼭 사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넘어지시면 이 고관절 골절 사고를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에스테라 2에 들어있는 회화나무 추출물이 보시는 자료 화면처럼 이렇게 대조군과 비교군을 보시면 이렇게 회화나무 추출 제니스테인을 섭취했더니 이렇게 퇴퇴골에 골밀도가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바로 이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에스테라2를 먹었는데도 골밀도가 채워진다. 낙상으로 인해서 고관절, 복합골절이 염려되는 우리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도 에스테라2는 정말 중요한
식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저와 같이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이경리 사장이 여성병원에 가서 호르몬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 나온 수치를 보더니 뭐 꾸준히 드셨나요? 딱 벌써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경리 사장은 라이프헥과 에스타라2를 꾸준히 먹었는데요. 30대 호르몬 수치라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놀라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역시 관리한 게 이렇게 숫자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같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돌3 카비놀이 들어있는 그런 여성 건강기능식품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없어요. 나오긴 해요. 근데 대부분 다 뭐냐면 해외 직구야. 네이버 쿠팡에. 그런데요, 따끈따끈한 기사잖아요. 쿠팡에서 구매했던 이러한 영양제가 먹었더니 간 수치가 더 2배 올라간다. 예. 그리고 국민 MC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열심히 나와서 홍보했을 뿐인데 예. 즉각 회수할 만한 그런 제품을 홍보했던 거 아닙니까? 자, 파마넥스 에스테라 1, 2는 감기 여성에 요즘 보면 주변에 난임 부림으로 고생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또 갱년기, 또 고관절 이런 골절로 염려가 되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적극 더 추천드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랑연 라이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자, 오늘 친구들 만나서 해보세요. 네 브로콜리 먹어봤나?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 유방암, 자궁암을 예방하는 항암 성분 인돌3 카비놀이라고 들어봤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브로콜리 사러 마트에 갈 때마다 유방암, 자궁암 생각나고 인돌3 카비놀, 그 인돌 뭐 하면서 떠오른다는 겁니다. 네,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파마넥스를 제 주력 아이템으로 삼아야 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책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20이 넘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초, 중, 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뉴스킨 사업을 건강한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라면 뉴스킨 파마넥스와 관련된 책 그래도 한 10권 정도는 사셔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파마넥스의 제품이 더 신뢰감이 있고 더 많이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들고 스토리텔링할 거리도 많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에스테라 스토리텔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예. 제품 하나하나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데 그냥 스토리도 아니죠. 그냥 우리 제품은 브로콜리 성분이 들었는데 브로콜리 농장을 만들어서 브로콜리를 굉장히 많이 우리 수확을 하고 있어. 이런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성들이 에스테라가 이제 그 호르몬제에 대한 얘기하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유방암 때문에 그 먹는 걸 꺼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에스테라2 같은 경우에 인돌3 카비놀, 이게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복용해도 된다. 이런 내용도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루 종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하루 종일 그냥 시간 빼서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기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또 공부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메인 게스트 제가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도를 보니까 참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어디 있고 뭐 중요하지 않은 연도가 어디 있겠냐마는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해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혹시나 헷갈려 하진 않은지, 혹시나 목표 설정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놓치지 않은지
하는 생각에 제가 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그전에 저도 스토리를 좀 얘기 드리면 세제로 저는 매니아 만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 역시 "나 이제 다른 거 못 써."라고 하시는 매니아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주방 세제라든지 세탁 세제 다들 쓰고 계시죠? 혹시라도 뭐 비트라든지 뭐 잘 진다고 막 광고를 하니까 그걸 좀 쓱 섞어 쓰는 분 안 계신지. 저는 아예 안 섞어 씁니다. 그럼 이 가치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고 막 하다가 뭐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요. "아유 지금 이 물도 참 계속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온난화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그죠? 이러면 "맞아, 맞아." 하고 서로가 그거를 인제 나누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어컨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리고 이번 여름도 되게 덥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리들을 여러분이 그냥 놓치지 말고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이걸로 끝내지 말고 아유 예전에 우리 선풍기 갖고도 살았는데 그자? 지금은 선풍기로는 진짜 택도 없다. 집 에어컨 안 켜면 못 사는 이런 온난화 때문에 '아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면서 인제 물에 대한 얘기. 예. "옛날에 우리가 물을 마셨냐?" "맞다. 우리 그래 수돗물도 콸콸콸 막 틀어 먹었는데." 하면 막 웃고 또 옛날 얘기 소환이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맞다.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러면서 옛날 기억나나? 운동회 끝나고 나면 수돗물 그냥 틀어 마셨잖아. 그때 그 물탱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먹고도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 사 먹는 시대가 됐잖아. 근데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참 무섭다. 그러면서 인제 자연스럽게 세탁 세제라든지 샴푸 같은 얘기를 꺼내요. 사실은 오염에 대한 거를 우리가 걱정은 하지만 "주범이 우리라는 거 알고 있나?" 이러면 "그래 맞다." 공감을 해. 근데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뿐이거든요. 결국 아까 우리 이기수 사장님 말씀이 너무너무 와 닿았는데 들은 것은 잊어버려요. "온난화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다. 우리 지구가 위험하다." 듣고 있죠. 근데 잊어버린다니깐요. 그리고 본 것은 또 기억을 해요. 예. 막 저기 막 오염 물질들이 많고 막 이런 거 텔레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해요. 하지만 또 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직접 해본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사장님이 저한테 MC 이 진행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좋은 소스를 지금 주신 것 같아 이기수 사장님이. 어째 딱 맞는 이 글귀를 저한테 넘겼습니까? 직접 해본 것은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저는 세탁 세제 같은 거요 쪼끔씩 덜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김치 같은 거 묻으면 요거 딱 묻혀 놓으면 금방 지워져. 내지는 한 번 이렇게 찍어 먹기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놀라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이 정화가 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거다." 근데 우리 뉴스킨에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생각해 봐라. 뉴스킨이 지금 40 년이 됐고 수많은 회사가 애경 이런 회사는 벌써 40년 이상 된 회사들이 오래전부터 뭐 비트라든지 너무너무 많은 세제들을 만들어 냈는데 "야 이 회사가 그 회사랑 경쟁하려고 만들었겠나?" 이래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몰라." 이러는 사람도 있고 "경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몰라." 이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 회사는 제품을 만들 때 지구 오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만든다. 그래서 "색조가 10년 뒤에 만들어진 거 아나?" 이래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귀를 딱 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그 손때문도 하고 이러면서 막 보여줘요. 그러면 신기해하면서 이 회사의 철학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녹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가 뭔가를 제품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귀를 열어서 듣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용해되면 자연에 용해되면 "이거 안전하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세제를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지구가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냈는데 이 세제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뭔가 만들면 돈을 벌려고 만들잖아요. 근데 누스킨에서 만든 세제는요. 팔리면 팔릴수록 마이너스인 거예요. 예. 사람이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돈이 벌려야 되는데 많이 쓰면 쓸수록 그 귀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해야 되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럼 사람들이 오히려 호기심을 딱 느껴요. 내가 그래서 이 회사에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다. 나는 이런 걸 전달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앞으로도 진짜 사명을 가지고 전달하고 싶은 게 봐봐라니 샴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일매일 씻잖아. 그 화학 샴푸들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물을 사 먹지도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게 바로 우리가 바로 주범인 거지. 그런데 우리 샴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그냥 자연으로 섞여도 안전하다는 거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아 그럼 나 바꿔야 되겠다. 나는 이거 쓰는 게 뉴스킨 제품 한번 바꿔 볼까? 화장품 브랜드 체인지 한번 해 볼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꿔 써야 되는 사명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제품 세제부터 들어가요. 그럼 세제가 들어가면 사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작은 돈을 투자해서 사긴 샀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남은 건 뭐냐면 '아 누스킨이 다르구나.'라는 게 남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일 주일 안에 바로 데몬스트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만든 화장품은 어떤지 내가 보여줄게.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나? 네가 쓰는 가격하고 비슷한데 효과는 10배 이상이야." 이 얘기를 반드시 던져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만든 회사의 제품은 어떨까?' 이러면 사람은 또 어떠냐면 '어 나한테 팔러 오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방 던진 메시지를 던지면 '아 가격이 비슷한데 효과가 10배 이상이라고?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바르고 씻고 해도 우리 지구가 오염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네가 이 실험은 꼭 봐야 돼.' 이랬더니 그러면 시간 낼게.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을 때 일 주일이 넘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3일 안에 일단은 기억을 망각하거든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 약속을 잡을 때는 3일 안에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이 일 주일 안에 잡히면 제일 좋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다음 단계가 이어져야 그 사람이 또 데모를 받고 데모를 받을 때 또 앞에 얘기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얘기 해 줘야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그 사람한테는 기억에 남고 또 이 사람이 반복해서 얘기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다음 걸 또 듣고 싶어 하거든요. 첫날에 조원정 사장님 얘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한꺼번에 다 안 푼다. 딱 요만큼만 풀고 그 사람이 '저것도 받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니즈 파악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준비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현명한 프레젠테이션이고 현명한 데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너무 많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진 않은지 사실은 첫 시작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후킹 멘트라든지 아니면 세제. "아이고 저거 6,000원 7,000원 하는 거 포인트 뭐 10 포인트도 안 되는 거." 이게 아니라 그 가치가 오히려 이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뉴스킨 가치를 더 크게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도 매니아 소비자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결국 저도 그다음 단계인 데몬을 통해서 인제 자연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세제 스토리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뉴스킨 제품이 또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없다라는 철학과 함께 연결된 스토리를 풀면서 이 사람이 아까 이종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다른 것은 얼굴에 대지도 못하겠더라. 다 버려야 되겠네. 아깝지만 버려야 되겠다.' 내지는 '아까운데 어쩌지? 그럼 이거 줘. 네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야. 그 대신 나 바디바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버려라." 이런 것보다 "그래 파운데이션 이거 7만 원이나 줬다며. 그럼 나 실험 도구 필요하니까 나 줘. 나 바디바 하나 줄게." 이러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 자꾸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누면 결국은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 그리고 일주일간 했던 스토리를 잘 기억하고 혹시나 여러분 듣기만 했다면 분명히 까먹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지혜로움을 여러분이 갖추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스토리로 우리가 매니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할 사업자, 평생 친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로드맵을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PPT 펴고 얘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석세스 로드맵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보는 것도 자꾸 보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봐도 이 뭔 말이고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어카운터 매니저와 연락을 해서 지금 나는 이런 누굽니다. KR번호 얘기하면 다 나와요.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딱 봐. 그리고 사장님 이 단계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요렇게 로드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우리한테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걸 자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 한 표만 놔도 이걸 다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게 생겨야 여러분 로드맵을 짤 수 있고 로드맵을 짤 수 있어야 파트너를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회사가 준비한 게 뉴플레이 그리고 트루페이스 선판매 그리고 프리즘 아이오 그리고 석세스 트립까지 이게 하나로 통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이 딱 넣으셔야 돼요.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뉴플레이 하셔야 돼요. 뉴플레이. 뉴플레이는 3월부터 7월까지죠. 3월부터 7월까지. 4월까지 일단 3천 볼륨이 안 된 사람들이 나는 이제 안 되겠네.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는 그분들을 그 귀한 분들을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에 우리가 하나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도전해 보세요 하고 우리한테 준 게 있죠. 공지사항에서 늘 말씀드린 거. 자, 그게 바로 스페셜 기프트로 완성된 TR 시리즈 뉴플레이를 도전할 수 있는 위너스 클럽입니다. 이거를 5, 6월 달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5, 6월부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럼 과학적인 근거로 과학적인 얘기를 막 하는 것보다 일단은 내가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자극적이라고 우리 리드하라 영상에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부터 그리고 내 일대에 내 포인트도 내 일대 포인트로 해도 되잖아요. 그럼 3세트만 되면 돼. 3세트만. 3세트가 DCSV가 되면 여러분 무조건 2개의 티켓을 우리가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뉴플레이를 도전해서 만약에 3사람이 도전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으로 스타 BR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 일대의 BA, 브랜드 어플리에이터가 멤버 3명만 되면 되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무조건 멤버 3명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멤버 3명이 각각이 얼마를 해?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멤버 3명이 있냐 없냐. 거기서 DCSV가 500만 되면 되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TRIT는 1000이잖아요. 1000. 1000포인트 3명이니까 일단 스타 브랜드 레프리젠테이티브는 스타 BR은 완성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2단계 넘어가죠. 2단계는 뭐냐면 트루페이스예요. 트루페이스 선판매가 BR이 되느냐, BR이 아니지. 6월 맘 EBP가 되느냐, 아니면 스타 BR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뉴플레이 달성하기 위해서 5, 6월 달은 만약에 열심히 해서 1대에 브랜드 레프리젠테티브 스타 BR이 나오면은 이 선판매도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주는 게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엄청나게 주는 게 올해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트루페이스는 7월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죠. 이거는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탄력성이 생깁니다. 저도 지금, 우리 발리 가서 발랐는데, 목도 바르고, 얼굴도 바르고, 막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 2개가, 여러분 잘 아시는 트랜스포메이션 키트, 그리고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이 2개가 합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때까지 저도 2개를 같이 써본 적이 있지만 이 이상인 게
왜 그런 거 있죠? 철이와 영이가 있는데 철이는 철이대로 500이란 힘을 내고 있었고 영이는 영이대로 500이란 힘을 내고 있었어요. 이 철이는 트랜스포메이션 키트고 영이는 트루페이스 에센스 트루페이스 시리즈예요. 그러면 얘들이 각각이 500, 500이니까 합하면 천이야가 아니고 합하면 배 이상이 돼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영이 철이 합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이걸 또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제품을 굉장히 빌드업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전 제품하고 다르게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처리가 만나서 천이 아니라 10배 이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을 썼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하셔야 돼. 그럼 7월부터 여러분은 내 얼굴부터 바꾸셔야 되는데 특히나 거점 가지고 계신 분이나 우리 누스킨 하는 사람들 갈바닉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갈바닉 가지고 동안클럽이라든지 내지는 내 스스로라도 내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달에 뭐가 있냐? 9월 달에 우리 선판매가 있거든요. 선판매가 있을 때 이 한 세트를 사면 한 세트당 라인 콜렉트 하나가 아니라 한 세트당 라인 콜렉트 6개를 줘요. 이거 대박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뀐 걸 보면 사람들이 나 진짜 살래. 나봐. 와, 살래. 이렇게 되면요, 9월 달에 어떻게 돼? 대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하나 비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3개 세트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20만 원대예요. 좀 비싸다는 사람은. 그러면 20만 원대 3사람이 있으면 6개를 줘요. 라인 콜렉터. 그럼 2개씩 나눠주면 되잖아. 그것도. 그죠?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9월 달에 엄청나게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프리즘 아이오. 프리즘 아이오도 여러분 대박이죠. 예, 이거는 요것만 딱 이해하면 되는데 7월, 8월, 9월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트루페이스 선판매도 있고 또 뉴플레이를 열심히 하면요. 지금 열심히 뛰는 사람이 루비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저도 이제 입에 달린 게 또 튀어나오네. 루비. 브랜드 레프리젠테티브 브랜드 아니다. EBP 맞죠? EBP. 우리 누비가 편해. 어쨌든 EBP가 되면은 이 엠버서더를 도전할 수 있는데 6월 마감입니다. 자, 그럼 5, 6월 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플레이 도전하는 스타 BR이 미친 듯이 뛰면 반드시 이거는 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EBP는 지금 한 라인이 5천만 되면 되고 세 라인만 있어도 되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렇게 해서 7, 8, 9를 딱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7, 8, 9. 자, 그럼 7월, 8월 우리가 보면 지니알러지를 딱 보면요. 500 DCSV가 된 BR들 있죠. 그분들은 멤버 3사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1점인 거예요. 1점. 자, 그렇게 해서 저도 3대 안에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대리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독립된 대리점도 독립된 BA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3대 안에 500 DCSV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멤버 3사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체킹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직급당 몇 점이냐? 저는 뭐 20점 금방 있던데요. 예. 그래서 엠버서더가 돼서 여러분 이 프리즘 아이오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미친 듯이 뛰냐에 따라서 팀 엘리트가 엄청나게 가깝게 내게 돼요. 자, 그리고 석세스 트립은 지금 이 3단계를 거치면요. 자동이에요. 자동. 자, 그래서 석세스 트립도 유지가 있고 승급이 있잖아요. 근데 회사가 또 하나의 기회를 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스타 PR이 되세요. 라고 하면서 이 또 하나의 그 로드맵을 줬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를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 승급해도 괜찮겠고 유지해도 괜찮겠는데 이 파트너 승급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유지로 가보자. 유지로 가는 것보다 스타 PR이 훨씬 낫네. 스타 PR은 거의 만들어졌네. 이런 것들을 파트너와 함께 반드시 지니알러지를 보고 이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하나 로드맵을 짜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어떤 게 높은지가 딱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PPT가 이렇게 보니까 억수로 연하게 흐릿하게 나오네요. 흐릿하게.
자, 석세스 트립은 이제 그 사람이 신규였을 때는 아무래도 그룹 볼륨이 작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땐 승급이 빨라요. 그런데 예전부터 일을 하면서 이하의 파트너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룹 볼륨은 높은데 이 사람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타 BR로 도전할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1단계가 되면요, 2단계가 돼. 뉴플레이가 되면요, 무조건 트루페이스 선판매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왜? 스타비아한테도 기회를 주니까. 선판매 기회를. 그리고 7월 달에 미친 듯이 내 얼굴 바꾸고 9월 달에 폭파시키잖아요. 그럼 석세스 트립은요, 무조건 가는 당상이에요. 그래서 석세스 트립은 6개월을 딱 기준을 잡으세요. 1년 중에. 내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기준을 잡을까? 그러면 9월부터 9, 10, 11, 12, 13, 아니네. 13이에요. 지금 5월이죠. 그럼 5, 6, 7, 8, 9, 10. 그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안에 4개월 비연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 기준을 딱 잡으셔야 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6개월. 그 안에 4개월을 달성하면 되는데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도표에 적합한 로드맵을 짜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사가 뭐 글을 쓴 것들 이해하려면은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드맵을 보는 눈을 키우면 이게 이해가 되고 파트너도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 보고 어카운트 매니저와 함께 로드맵 짜시고 또 스폰서와 함께 내 지니알레지에 맞게끔 한 번 더 짜시고 이걸 반복하세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에 왜 이걸 준비를 했냐면 많은 내용들이 나와도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듣고 다 그냥 그 다음날 다 흘려 지나가요. 근데 그거를 봐야 돼요. 지금 이 로드맵을 눈으로 봐야 이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도전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로 이 도표 이거는 회사가 성장 로드맵이야 하고 우리한테 딱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새로운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너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보상이 주어져 하고 신규 유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 보상을 늘 풀어야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럼 예전에는 아이고 됐다마 그 6% 이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비자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보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BR이 되면 이제 위너스 클럽 5, 6월, 5, 6월 진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스타 BR이 되기 위한 노력. 요것만 해도 자동으로 트루페이스 선판매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로드맵을 탁탁 짠 대로 목표를 이루다 보니까 PA 그러니까 팀 엘리트까지 로드맵 짠 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연도 우리 집중해서 내년에 남아공, 팀 엘리트 트립 많은 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 프리점 IM보다 1대 3대 쓰는 네네네네 1대 3대입니다. 예, 1대만이 아닙니다. 1대에서 3대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면 누구라도 살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우리 조준 사장님이 우리 발리 갔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본사 얘기해서 로드맵을 딱 그 목표한 대로 한 사람들한테 무조건 살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올해 내년에 진짜 미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미친 일들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미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이분의 리더 메시지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깍깍 하고 벌써 난리가 났는데 또 젊은 아가씨부터 예, 또 나이 든 우리 시니어까지 다 좋아하는 리더입니다. 우리 황준표 리더님 모시고 리더 메시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황주표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김지영, 황민혁 사장님이시고요. 그룹장님은 오늘 MC를 담당하고 계신 문희선 사장님이십니다. 한 주간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쭉 이어왔는데, 이 스토리텔링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스티브 잡스 다들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라고 하면 스토리텔링의 대가로 알려져 있지만은 어 그분이 이제 이 리사 컴퓨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사람들의 평판은 그의 설명은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알아들을 법한 설명이었다라고 하는 악평이 나왔고 그 뒤로 이 스티브 잡스가 본인의 회사에서 회고되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이 스토리텔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렸던 회사가 이 픽사라고 하는 회사고, 픽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와서 이 스티브 잡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왔다고 합니다. 와서는 더 이상 정말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나 알아들을 법한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가 와서 애플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 우리 사회를 지금껏 바꿔놓은 그 미친 영웅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들은 모두 애플을 썼을 것이다. Think Different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고 같은 회사고 같은 테크놀로지였는데 설명에서 스토리텔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망했던 프로젝트가 전 세계 1등 회사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관심 없고 내 사업이 완전히 꽉 막혀서 봉착한 상태에서도 이 스토리텔링 하나만 잘 할 수 있으면은 세계 1등 이라는 성공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픽사에서 스토리를 짤 때는 정해진 틀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예전에도 지금에도 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스토리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1번은 어떤 캐릭터가 있다.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이 현 세기의 최고의 스토리텔링 전문가로서 인텔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코카콜라, 펩시콜라에서 이 브랜드 스토리를 짜주고 회사 이름도 스토리 브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이 스토리텔링 작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캐릭터가 브랜드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캐릭터는 바로 고객 또는 내 파트너, 예를 들어서 내 파트너가 방금 이제 MC님께서 얘기를 하신 뉴플레이에 도전한다, 또는 이제 홋카이도 트립에 도전한다, 남아공에 도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트립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고객 또는 도전할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스토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뢰인 등장하는 것이 픽사의 스토리에서 난관에 봉착한다고 하죠. 난관에 봉착하죠. 내가 홋카이도 트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뭐 말할 것도 없이 다양한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또는 내가 이 어려운 불경기에서 살아가는데 뭔가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나의 외모를 업그레이드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 또는 호감,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난관에 봉착하죠. 자, 이 난관에 봉착하고 나서 이제 우리 뉴스캔이 또는 나라는 스폰서가 또는 어떤 제품이 또는 어떤 시스템이 이제 등장할 차례죠. 가이드를 만난다. 누군가를 만나죠.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주인공의 목표 또는 그 난관이 가이드를 만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가이드가 제시하는 계획은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해서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독자들이 저걸 보면서 저 가이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가이드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가면은 이제 독자들은 그 영화를 보지 않겠죠. 그래서 명확하고 심플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나면 주인공은 이제 과연 그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복잡해지죠. 그리고 고민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 가이드가 해야 될 것은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죠. 제품을 구매하십시오. 이 시스템에 참여하십시오. 명확하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은 뭐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굉장히 그 슬프고 위험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실패를 피하고 결국은
모든 스토리들은 이 성공으로 끝맺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매력을 느끼고 또 그 다음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스토리텔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텔링은 1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똑같다. 다만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고 주인공이 고객 또는 내 파트너 또는 이것에 도전을 촉구할 그 사람이어야 되고 난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에는 항상 난관이 있어야 됩니다. 난관이 없는 스토리는 재미가 없죠. 그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막 스폰서나 또는 막 이 브랜드가 뭐 제품이 우리가 거품을 물고 너무 열변을 토한다고 하면 사람이 그걸 좋아하지 않겠죠. 우리는 가이드의 역할로서 당신이 주인공이고 그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서 행동을 촉구하셔야 되죠.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그가 이런 그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도움과 성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명단들이 뉴스캐너 매니아가 되고 내 팀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이 홋카이도 트립 더 나아가서 남아공 트립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스토리로 엔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다 정리를 해주신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의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의도 누구나 도전 가능한 로드맵입니다. 금방 로드맵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복잡해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을 이해하면 뛰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또 단지 점검하면 할수록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진짜 이번 연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하신 우리 출연자들 조원정 사장님, 홍우진 사장님, 이묘선 사장님, 윤수진 사장님, 윤가교 사장님이죠. 수진이가 내 입에 붙어있다. 오혜선 사장님, 이기수 사장님, 이정원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리더 스피치 해주신 유진열 사장님, 황준표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해주신 우리 또 그 박승혜 사장님, 예.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후킹 멘트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MC 원픽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리드 하라를 준비하신 우리 김희진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호스트로 수고해주신 우리 박지한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게스트 초대에 힘써주신 우리 김지영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혼자라면 못 해냈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번 주 스토리텔링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승승장구하고 계속 롱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빠지지 말고 다 같이 시스템을 귀하게 생각하고 함께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또 알찬 시간으로 여러분 또 귀한 DJ와 함께 멋진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MC 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문희 선생님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전 감사합니다. 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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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문희 수고하셨습니다. 완전 짱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 요즘에 하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네. 자, 문 닫겠습니다.